오늘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뭐 지금까지 김종인 전 대표를 향해서 누가 씹다 버린 겁니다. 또 추미애 전 당대표를 향해서 좀비 같다. 뭐 이런 발언들 소개해드렸는데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역시 투기의 신이다. 세금 절세 달인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야, 김현철 장관 후보자. 이건 대단한 분이에요. 야, 이게 집값이요. 이게 고무줄이에요. 늘었다 줄었다요. 자, 이게 어떻게 관행일까 싶은데 일단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2004년에 방배동의 3호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살 때는 아파트가를 다운했다라는 의혹이에요. 매입가를 그때 당시에 1억 7,900만 원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3호 아파트 방배동 1억 7,900만 원에 샀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저 아파트 공시지가만 3억 9,750만 원. 그러니까 주변 실세는 훨씬 더 비쌌다는 거죠. 5억 가까이 했다는 건데 그거를 1억 7,900만 원으로 다운 계약을 했다. 아니 다운 계약도 보통 1, 2천인데 몇 억을 다운한 겁니까 이거. 세금 절세했다라는 의혹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2018년,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2018년 2월이면 작년 2월이잖아요. 아파트를 팔 때는 또 똑같은 아파트를 11억 800만 원에 팔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이때는 또 아파트가를 올립니다. 이 아파트 저는 5억 500만 원에 샀습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5억짜리 아파트로 둔갑하는 순간인 거죠. 결과적으로 엄청난 절세 효과를 봤는데 11억 800만 원의 아파트를 팔았으니까 11억 800 빼기 처음 살 때 신고했던 1억 7,900만 원을 하면 9억 2,900만 원.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신고된 내용이라면 9억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팔 때는 5억 500으로 했으니까 6억 300.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3억 원 이상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세금을 절세했다라는 겁니다. 김배현 박사님. 네. 이에 대해서 김현철 장관 후보자는 당시에 관행이었다라고 짤막한 해명만 지금 내놨는데 2014년, 2018년에 뭐 우리 안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런 관행 좀 못 봤어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들을 해놓고 있는 것 같고요. 2004년도에 다운 계약서를 썼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돈을 적게 다운 계약서를 하게 되면은 취등록세를 더 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야 될 세금들을 내지 않았던 것이고요. 2018년도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다음에는 애당초 신고한 대로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자신 마음대로 이 부동산을 샀던 금액보다 훨씬 아마 저 금액이 실제로 본인이 지불한 값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에 샀다라고 신고했으니까 1억에 산 집을 11억에 팔았으니까 세금은 엄청나게 되죠. 그것을 5억에 샀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바꿔내게 되니까 김현철 후보자의 내로남불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장하성 전 실장이 과거에 누구나 강남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의 공부를 산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사는데 실제로 이 정부 후보자들 보니까 또 여기도 강남 사시는 서초의 방배동에 사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팔게 된 것도 2018년 2월 달에 팔게 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말고 다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때도 사실은 2017년 8월 부동산 대책인데요.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을 팔게 됐던 대체 좀 비싼 값으로 받을 돈을 다 받고 판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김현철 후보자는 타인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매섭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씹다 버린 껌이나 감염된 좀비라든지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군복 입고 쇼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선물했다라는 액자의 춘풍추상이라는 액자가 있다고 하죠. 춘풍추상.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에는 봄바람처럼 너그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을 서울이처럼 엄격하게 대하라고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의 기조 공유를 함께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김현철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춘풍추상과는 아주 가장 거리가 먼 인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운 계약서. 이건 그냥 다운 계약서 정도가 아닙니다. 다운 계약서도 이 정도 규모의 다운 계약서는 전 보지를 못했고 살 때뿐만 아니라 팔 때까지 부동산 가격, 집값을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면 이거 분명히 현행법 위반인데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이 혐의 다시 한번 보시면요. 좀 세금 탈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엄청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거 문제 없습니까? 이 아파트와 관련된 것은 이제 방배동 3호 아파트거든요. 그 당시 이제 2004년도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2003년도, 4년도에는 다운 계약서 쓰는 게 관행이었어요. 근데 다운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제 공시지가가 3억이면
3억 공시지가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억 주고 샀어도 공시지가에 맞춰야 하는데 그때 당시 다운하더라도 공시지가에는 맞췄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배동 아파트 보면 물론 김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보다 훨씬 아래 가격으로 해서 다운계약서 썼어요. 1억 얼마에? 그렇죠. 그럼 다운계약서 썼으면 이거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걸 이제 파는 것이 2018년도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이 그 중간에 반드시 실가로 거래를 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1억 얼마에 샀는데 18억에 팔았다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 다운계약서 쓴 거에서 실제 가격을 얼마나 샀는지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이용해서 금액을 실제 거래건 5억 이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때 금액이 1억 5천이나 공시가 3억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금액을 더 높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과연 실제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써서 했느냐. 그럼 이건 탈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거래 가격으로 해서 높였었다면 절세가 되는 거고. 절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하고 지금 한 3건, 4건 정도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남양주에 대한 토지도 예. 다운계약서를 쓴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무리 관행적이다 할지라도 결국 공직을 하고 그런 사람이라 하면 이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썼는데 이후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제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이걸 업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특히 탈세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자질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방배동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를 2003년에 매입했을 당시에는 9,800만 원에 샀다라고 신고하고 2년 뒤에 5억 원에 팔면서 또 그때는 매입가를 3억 원에 샀습니다. 라고 똑같은 방법을 한 아파트가 또 있고요. 경기 남양주 토지를 2005년에는 7천만 원에 사고 3,800만 원에 샀다라고 신고한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가진 의혹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과연 뭐라고 해명이 나올지 저희가 주목해서 들어보고 내일 또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인지 여부를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